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평소 조리와 보관 습관 속에 숨어 있는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싱싱해 보이고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잘못 다루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엔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농약의 진실과 올바른 대처법.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 대부분에는 농약이 사용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농약은 작물을 해충과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농약이 결국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약은 본래 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해독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농약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유기농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유기농법으로 기른 작물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김정호님은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신 후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장을 볼 때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유기농 표시가 붙은 채소와 과일만 골라서 사셨죠? 유기농이면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재배된 유기농 채소에서도 중금속과 각종 오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작물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김정호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먹어온 것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김정호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단순히 유기농 마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었는지, 그 지역의 환경은 어떤지를 꼼꼼히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재배 환경을 확인하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가와 직거래 관계를 맺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점차 어떤 생산자를 믿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농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생산지와 농가를 선택하고 집에서는 철저히 세척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는 단순히 유기농 표시만 보지 말고 산지와 재배 환경까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채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세척법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넣어 과일을 씻으면 농약이 깨끗하게 제거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방법이라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석 농도로는 농약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10% 이상의 고농도 용액에 20분 이상 담가두어야 겨우 50%에서 70%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실천하기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을까요? 아마도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농약은 그렇게 쉽게 제거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박영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인 박영희님은 평생을 주부로 살아오시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세척에는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셨죠. 20년 전부터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세척법을 고집해 오셨습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과일과 채소를 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내면 농약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런 박영희님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대학생인 손녀 때문이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연구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한 일반적인 세척법으로는 농약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는 실험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년간 해온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녀가 보여준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영희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척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먼저 농약의 특성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농약은 비나 이슬에도 쉽게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것, 따라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그 후로는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특별한 방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세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씻고 필요한 경우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박영희님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전보다 속이 더 편해졌고 가족들도 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보다는 흐르는 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세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채소는 물에 오래 담그는 것보다 흐르는 물에서 씻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왁스 코팅 과일에 숨겨진 위험.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만져보시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왁스를 발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왁스 코팅이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입니다. 왁스 자체는 식용으로 승인된 물질이므로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왁스가 농약을 가둬버린다는 점입니다. 과일 표면에 뿌려진 농약이 왁스층 아래 갇혀서 아무리 물로 씻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왁스가 우리 몸에서 소화되거나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갇힌 농약 성분과 함께 우리 몸속에 쌓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위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왁스 코팅된 과일의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동성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인 최동성님은 중학교에서 30여 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은퇴교사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는 것을 30년 넘게 습관으로 지켜오셨습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장 불편함을 자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되었죠.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동성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 사과를 껍질째 드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사는 한번 껍질을 벗겨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왁스 코팅된 사과 껍질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죠. 최동성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3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먹어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2주간 사과 껍질을 벗겨서 드셔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 만에 위장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최동성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왁스 코팅된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드시고 껍질째 먹고 싶을 때는 유기농이면서 왁스 처리를 하지 않은 과일을 따로 구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몇 달 후 최동성님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로당 건강강좌에서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일종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왁스 코팅된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거칠게 문질러서 왁스를 제거하거나 아예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세미나 워싱소다를 이용해서 표면을 문질러 씻으면 왁스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피하고 싶으시다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조리와 보관에 숨겨진 위험. 맛있게 구운 고기의 고소한 냄새, 바삭하게 튀겨낸 전의 황금빛 색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각종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잘못된 조리법과 보관법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고온 조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화로 굽거나 토치를 사용해서 구운 음식에서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태울 정도로 구우면 더욱 위험합니다.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되기 시작하고 여러 번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과 각종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명절 음식 보관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아까워하는 마음에 며칠씩 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커집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자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70세인 이명자님은 간호사로 40년간 근무하시면서 위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생활에서는 오랜 습관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설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명자님은 며느리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각종 전을 부치셨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까지 온갖 종류의 전을 한가득 만드셨죠. 명절이 끝나고도 냉장고에 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아까운 마음에 조금씩 꺼내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저녁 남은 전을 데워서 드신 후 갑작스럽게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설사와 구토에 시달리셨고 다음날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식중독으로 진단했고 명절 음식을 오래 보관해서 먹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자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는데 정작 본인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복 후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사용법이었습니다. 전을 부칠 때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기름이 검게 변할 때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전을 식힌 후 냉장고에 넣기는 했지만 밀폐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접시에 담아서 보관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보관 기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4일이나 두고 드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명자님은 조리와 보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튀김이나 전을 할 때는 기름을 한두 번만 사용하고 바로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명절 음식도 가급적 당일에 다 먹도록 양을 조절하고 남더라도 2일을 넘기지 않기로 정하셨죠.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 용기를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자님은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조리법과 안전한 보관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올바른 습관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음식 관리법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조리할 때는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기름은 절대 여러 번 사용하지 마세요. 명절 음식이나 집에서 만든 반찬은 가급적 그날 안에 드시고 보관이 필요하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5 플라스틱과 보관 용기의 위험성.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배달 음식을 데울 때,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과일과 채소를 씻어서 보관할 때까지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할 때 발생합니다. 열을 받은 플라스틱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들이 음식으로 녹아들어갑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는 다른 채소들을 빨리 시들게 만듭니다.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인 장은호님은 40년간 작은 상점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시는데 편의상 플라스틱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며 입맛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장은호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장은호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하셨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반드시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설거지할 그릇도 늘어나서 불편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속쓰림도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맛도 돌아와서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장은호님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장은호님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음식 보관할 때도 유리 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과일과 채소는 종류별로 따로 보관하는 습관도 기르셨습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들과 분리해서 보관하시고 채소는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계십니다. 또한 곰팡이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장은호님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히 같은 또래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에 더욱 확신을 갖고 권하고 계십니다.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사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달 음식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서 데우시고 보관할 때는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따로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치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농약의 문제, 잘못된 세척법의 진실, 왁스 코팅된 과일의 위험성,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의 실수,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숨겨진 위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낯선 주제는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생산자를 찾고 올바른 세척법을 실천하며 안전한 조리와 보관 습관을 기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사례를 보셨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걱정보다는 실천을, 불안보다는 안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